임금 체불이 사상 최고다.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일단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임금 체불액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1조 7,845억 원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32.5%가 늘었습니다. 전년 2022년도 대비해 보면 1조 3,472억 원에 비하면 32.5%, 4,373억 원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한번 보세요. 올해 현재 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9,04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적어도 30% 이상 폭증한 숫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올해 2조가 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2조면 여러분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5월까지가 이미 사상 최고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가면 임금 체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임금 체불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말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핍박하면서 노동 착취를 했던 그 시절에 임금 체불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금 체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참 놀랍죠. 야, 요즘같이 SNS가 발달이 돼 있고 요즘처럼 세상에 나를 알리기가 좋은 시대에 임금 체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임금 체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과거처럼 노동 착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 착취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사자 근로자 당사자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노동 착취를 당했다 하면 SNS에 올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임금 체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 왜일까요? 왜 임금 체불이 이 지경까지 됐나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임금 체불이 이렇게 났다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요 내수가 완전히 저는 무너지고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 자체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임금을 체불할 만큼 기업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줄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더기 폐업한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일단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4%, 2019년 10.9%, 그 이후로도 경제는 저성장의 고리에 지금 갇혀서 미치는 거거든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2020년도 아이고 이때도 말입니다. 2.9%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리고 2021년에 1.5% 올라갔고요. 2022년에 무려 말입니다. 5.1% 올라갔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2023년에도 5% 올라갔고요. 2024년 올해도 2.5%입니다. 이렇게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기업으로 보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임금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연 증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기업들,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떤가요? 매출이 쪼그라들고요. 영업이익은 더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다 주고 일을 할 수 없는 많은 지역의 자영업자들, 지역의 중소기업들, 지역의 중견기업들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엄청나거든요. 있는 그대로 최저임금을 주고는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없다. 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놔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시장이 주고 싶어도 너무 과도하게 높여놔서 못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상황 진짜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23년에 301만 1000명이에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아요.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 지역의 편의점은 지역 사람이 알바를 하고 싶어 해요. 나 최저임금 안 받아도 돼, 나 알바할래. 그렇게 알바 편의점주 사장들한테나 혹은 식당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그냥 나갈 때 그냥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마음이 변함이 없이 나가면 좋은데 나 임금 못 받았어 하고 노동청에다 고소를 합니다. 최저임금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체불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돼서 예, 자영업자들이든 아니면 소기업이든 충격을 받는다는 뜻, 예, 그런 뜻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지금 최악의 상황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더 심각한 건 파산이 파산. 기업이 파산하니까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 자산을 팔아서 월급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장 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현금이 바닥나고 빚을 굉장히 빌려다 썼을 때 파산이 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을 못 주고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임금 체불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57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810건이거든요.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작년에 법인 파산이 65%인데 증가했는데 올해도 말입니다. 작년 대비 36.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법인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게 파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을 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면서 임금이 나가지 않아서 임금 체불이 됩니다. 이제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 그러면서 자산을 이게 모아서 임금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해결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파산과 함과 동시에 임금 체불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여러분 저는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현장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영업자나 혹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지만 결국 파산에 다다르는 기업이 많아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다는 것, 2조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경제는요,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도 소기업도 중기업도 줄줄이 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임금 체불액은 점점 더 커지고요. 물론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는 뭐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서 80% 이상은 해결을 다 합니다. 80% 이상. 왜냐하면 파산 신고를 하면 자산이 있을 거니까 자산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지불하니 80% 이상은 해결하지만 20%는 해결을 못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핵심적인 단면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보더라도 저는 지독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물론 노동 착취를 하는 악덕 저는 사업주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악덕 사업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든 임금을 체불할 마음 없습니다. 어떡하든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우리 경제가 실물이 나빠지는 것,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이 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이 생산을 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는 줄고요. 그러면 경제가 악순환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지금 연중 최고치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거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는 신중하시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